일어나 이리온. 네, 이리온 연휴를 앞둔 그 전날 녹음 막판에 합니다. 이게 28회죠. 네, 28회입니다. 예,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미드스몰캡 정우식입니다. 미드스몰캡 추석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셉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AI와 푸드텍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고요. 오늘 스몰캡에 어떤 또 초기 단계에 있는 주식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이고요. 요새 뭐 댓글이 좀 굉장히 많이 날려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 근데 뭐 한 분이 또 그런 댓글 달려주셨는데 그 윤쌤께서 자꾸 좀 다그치는 종목들 잘 올라간다. 잘 올라간다. 오히려 그래서 연구원님들 힘내라고. 다 나와는 진실입니다. 처음에 아주 정말 네. 뭐야 씨 했는데 리노고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설마 그렇게 다 마발한 줄 알아. 댓글 얘기해서 그랬던 게 우리 엄청 좋아합니다. 옆에 염 차장님이랑 여기 송 셰프랑. 그러니까요. 왜냐면 막 댓글이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순위가 올라간다고. 그걸 방치하자고 해서 내가 스스로 아무 방어 수단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했어? 열받아가지고 희생양상.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 내가 뭐 누구십니까? 애들이 놔둬야 된다는 거야. 아무 데나 가도 악플을 계속 날게 해가지고 그 댓글 공작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그래서 끊었습니다. 이런 거 적절치 않아요. 하여튼 요번에 안 거 우리는 정말 순진하게 해왔다는 게 이게 댓글이 하면은 순위가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댓글들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딴 댓글을 정말 들어가 봤어요. 내가 딴 사람들, 딴 분들 거를. 야 보니까 좀 저도들 참 열심히들 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지만 우리 갈 길 가는 거니까 너무 악플 같은 거 달지 마시고요. 저도 그 악플로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염 차장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실시간으로 뭐 올라옵니다. 내가 뭐지? 해서 곰곰이 내가 이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이틀 됐구나. 그렇죠. 이틀 됐구나. 결국은 날 방치해서 나를 가만히 놔서 큰일 날 뻔했다. 윤세님만 견뎌주시면.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런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러겠습니다. 다짜 붙여서 해야 진짜. 이게 자료 나온 지가 좀 됐죠. 며칠에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1월 29일 날. 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1월 주일. 29일 날. 그래서 사실 이 자료 벨리앤그레스에서 주제가 하나 이번에 명확하더라고요. 그 교육 관련된 것도. 근데 방송 들으시거나 저희 걸 접해 오시면 알겠지만 사실 삼성출판 저번 달에도 썼고 이번에 좀 황당했던 게 디지털 대성이에요. 네. 우리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건 참 거래도 없고 그런데 계속 말했던 게 대성 그 디지털 뭐죠? 그 아이맥인가? 마이맥 싸게 넣어가지고 좀 그 옛날 증권사 수수료 할인하면 좀 MS 늘듯이 혹시 우리끼리 야 이거 느는 거 아니야? 참 투자란 게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나치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며칠 지나고서 방송하려고 봤더니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워 오늘 이러면 내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너무 솔직해집시다. 우리 뭐 단기간에 세게 올랐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알고서 다음에 오른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알고서 쓴 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하고 이런 변화가 온다면 좋아지겠지 했을 때 주가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향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서 이걸 바이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절대 아니죠. 이거는 사실 이번에 뭔가 음대가 맞았다. 스카이 캐슬 테마인가요? 이거 뭡니까? 거의 시장에서 그렇게 엮는데 그거랑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육주가 안 될 것이다. 뭐 이제 대학도 없어진다. 그래서 교육주를 다 내팽개치고 있었는데 애널드도 아무들도 안 하고. 네. 교육체제 교육체제 때 제가 최고 등수였어요. 4등. 없어졌어. 근데 섹터가 없어졌어. 교육 담당 애널리스트 나름대로 했던 친구인데 다 없어졌어 이 섹터가. 없어지고 난 뒤에 교육이랑 그때 재지랑 그 종이로 연결된다고 둘을 같이 묶어놨었죠. 알았어요. 빨리 해야겠다. 우리 너무 사적이야. 내가 아까 댓글 얘기하려고 갑자기 하도 이번에 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교육 시장부터 좀 훑어주시면 한번 좀 상황을 파악하고 스카이캐슬 연풍도 이유가 있다 봐요. 이게 듣고 나면 애들은 주는데 엄청 부모들이 열심히구나 요즘. 요새 근데 뭐 드라마도 그렇고 사실 저희 뭐 고객분들도 요즘에 사실 예전에
교육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에 계속 물어봐요. 네. 막 이런 관련주들 주가 왜 그때는 급등하냐. 애들 그냥 놀렸거든. 관심이 모르고 되게 있어요. 많아졌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뭐 네. 너도 막 계속 애한테 너무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공부보다는 노는 걸로. 뭐 우리 처남도 막 영어 네.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고 막 맨날 그랬다가 그러지 마. 돈 아껴 모아놔. 그거 모아놨다 애한테 주식 사줘. 그게 돈 버는 거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그게 나. 예, 낫습니다. 예, 하여튼 시작하시죠. 내용을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에 퀴즈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퀴즈 산업을 놓고 봤을 때 2007년 대비 2017년 이게 2018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2배 정도 증가했어요. 두 배? 네, 전에 김학용 연구원이 아마 이론에서 대박이네. 얘기했을 텐데 한 19조 원 정도에서 40조 원 정도로 퀴즈 산업 전체가 10년 동안에 커졌습니다. 그동안의 인구는 18%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가 중요한 게 아니라 P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교육 쪽은 그거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거죠. 근데 트렌드를 보시면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학력 인구가 줄어든 건 맞았는데 2015년부터 정확히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그로스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2017년 기준으로 3.1% 정도 YY 올랐고요. 아마 2018년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 산업이. 그러니까 애 하나 낳고 걔한테 돈을 2명 쓸 돈을 써버리는 거지. 네,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그로스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고 교육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뜯어봤는데 아주 심플해요. 저희가 2년쯤 전에 썼던 자료랑 일맥상통한데 Q는 더 이상 잘 안 떨어지고요. 저희 그 자료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프. 이게 과거에는 한 2006년도, 한 2008년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심하게 떨어졌어요. 한 YY로 6에서 8% 정도 매년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거의 안 줄어듭니다.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는 0.7%가 YY로 증가했어요. 유치원은 마이너스 0.1%. 이제는 거의 딱 붙어버렸네요. 그렇죠. Q 감소율은 플랫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가 더 이상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줄긴 주는데 그 폭이 그로스가 되게 그러니까 낮게 떨어지는 어린애들이 성장, 그러니까 하락폭이. 요 분석을 언제 한참 많이 하면 2008년, 9년, 10년. 네. 그때가 이제 초중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숫자가.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미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네. 줄어들 것도 없습니다. 네. 좀 그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저희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대신 반면에 P가 그러니까 인당 사교육비가 201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2015년부터 네. 아이러니하게도 3페이지 차트네요. 네.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등학생은 인구가 YY로 7에서 한 8%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P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교육 기업들이 다 좋은데 어떤 기업들이 좋냐라는 걸 갖고 저희가 뭐 자의적인 추정이 아니라 실적이 개선되는 애들을 찾아봤는데 고등학교 부분 뭐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대선 같이 고등학교 부분이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미엄 이제 돈 조금 쓰는 건 아니죠. 학생들한테 많이 쓰니까 프리미엄 교육을 하고 있는 비싼 거, 제대로 비싼 거. 이제 CMS 에듀, 정상제스, 청담이 그다음 좋았고요. 반면에 약간 매스 대상이고 저가형이고 티칭이 아니라 코칭 시스템인 학습지 쪽은 안 좋았습니다. 학습지가 네.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빨간 펜 뭐 이런 것도 다 안 좋아지나? 빨간 펜, 대교, 웅진, 구몬 다. 이게 좀 과목 수가 되게- 다 빠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전반적으로 과목 수들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슬픈 건데요. 왜냐면 이게 MB 정부 때는 이게 모든 정부들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근데 MB 정부 때는 이게 키 지표였어요. 핵심 지표, 사교육비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죽어라. 이게 예를 들어 뭐 M사 거의 약간 타겟된 느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교육비 데이터를 2015년부터 폭증한 거 보니까 이제 관리 지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근데 학습지는 저도 이제 애키면서 느낀 게 학습지는 약간 부모들 이렇게 말하면 좀 뭐지만 부모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교육의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물러놓고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옛날에 한글나라 이런 것도 있고 많죠. 그거 다 있어요 이런 우리가 것들. 이제 다 커가지고 네. 이제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우리 얘기를 이제 학생이 더 이상 안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돼요.
더 해야 돼. 최근에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변화들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뭐 이번에 좀 닭에 서서 해야 네 될 것 같아. 자료를 쓰려고 변화를 막 찾았던 게 아니고 실적 저희가 사실 2010 저희가 자료 언제 썼는지 찾아보니까 2016년 10월에 교육 자료 한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야, 그때는 정말 디지털 대사 이런 거 얘기해도 아무도 관심 없어. 네 저희도 그때는 안 오히려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성 학원이요? 네. 그때는 고등학교 학력 인구가 워낙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고 네. 피가 오르기 전이에요. 네. 네, 참고적으로 그때도 속으로 쟤는 이거 왜 와? 근데 2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실적들 추이를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실적들 보니까 첫 번째가 저희가 그때 안 쳐다봤던 교육 고등 교육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 변화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하던 이제 학습지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분명히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생 쪽 그 최근 변화부터 말씀드리면은 앞서 한 3가지 정도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앞서 뭐 사실 얘기가 좀 겹치는데 사교육비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이었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2015년도에 고등학교 1인당 월 사교육비가 이제 실제 사교육비가 이제 사교육을 시키는 가정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한 47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근데 2017년 가니까 그게 51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ASP, 그러니까 P가 오른 거죠. 근데 Q는 그만큼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생 쪽에서 사교육 규모가 증가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첫 번째 좀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번에 수능이 되게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뭐 신문에서도 뭐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난이도에 이런 거 좀 실패한 게 아닌지 뭐 이런저런 뉴스 우리 때문에 나왔는데 마음이 아파. 너무 속상하다. 대승마이맥을 많이 거의. 들으셨는데. 네, 근데 이게 네. 좀 최근에 히스토리를 좀 보니까 사실 뭐 사견이지만 난이도 실패가 아니었고 매우 좀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재밌어. 이거 딴짓하다 바로 내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음모. 그래서 과거 이제 입시들 과거 트렌드를 좀 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입시가 최근 10년에 좀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뭐 이제 대학 입학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수시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다 정시였고 정시 뭐 수능 보고 그 점수대로 이제 과들 쫙 이제 나래비 세워서 이제 막 대학 가는 건데,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애들을 점수만으로 이제 줄 세우기를 해서 대학을 보내고 과를 보내고 적성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보내는 게 맞느냐 하면 사실 맞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나왔던 게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애들을 뽑겠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학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0가지도 되게 넘더라고요. 뭐 인성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뭐 애들이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뽑아왔는데, 물론 취지 자체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뽑아대는 게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약간 변질이 좀 되고 있다고 지금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저번 주말에 아마 기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학부모들이 시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이번에. 광화문 네. 오랜만에 네. 시작됐네요. 학종을 폐지해야 된다. 학종 폐지. 네, 뭐 분들이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취지는 되게 이상적이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좀 꼽히고 있고,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부모의 경제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의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줘야 되거든요. 너무 공부만 하는 것도 뭐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뭐 활동들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부모들의 경제력이 비례하는 거 금수저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애들 뭐 줄 세우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결국엔 이것도 줄 세우기의 시기를 그냥 땡긴 것 뿐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학종을 이걸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학교들이 결국에는 특목고거든요. 자사고, 뭐 과학고, 외고 등등 그런 특목고인데, 그런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교육 줄 세우기에 들어간다. 최원 연구원도 특목고 출신이잖아요. 저기. 에 뭐 그렇긴 외국 그런데. 현장 네. 하셨던. 예, 근데 저희 때는 진짜 그냥 사실 입시 학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모의고사만 되게 많이 보게 하고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진짜 더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취지랑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학종에 대해서 워낙 문제점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8월에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아니시지만 김상곤 교육부 부총리가 나와서 정시를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하셨어요? 네, 그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파였던 분인데. 네, 근데 사실 그래서 공격을 되게 많이 당하셨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왜 정시 확대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종을 이상적인 취지는 맞지만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런 애들한테도 길을 터주자 그래서 정시학들 얘기를 하신 건데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당했고 이게 여론이 너무 커지니까 11월에 결국 교체되셨거든요. 사퇴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입니다. 학종이 취지는 좋은데 그만 계속 하자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다니 정시를 늘리는 것도 교육 줄 세우기고 그래서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그럼 수능을 좀 어렵게 내자라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수능을 어렵게 사견이지만 수능을 어렵게 내면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 들었더니 엄청 앞에 뭘 많이 했는데 술에서 술을 어렵게 냈다. 네, 앞으로 계속 어렵게 낸다. 의도된 거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어렵게 내면은 만약에 금수저 전형으로 뭐 금수저 전형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 학부모가 뭐 돈 많아서 애들 잘 짜줘갖고 대학을 뭐 수시로 합격을 시켜도 최저 등급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물론 안 되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내면은. 공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그리고 그게 또 재밌는 게 정시 그 등급을 수시로 붙었지만 최저 등급에 미달해서 떨어지면은 그 애들이 결국에는 정시논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시학대도 되는 그럼 겁니다. 올해도 수능 되게 어렵다는 얘기네. 꼭 근데 그렇게는 아니는 뭐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 때는 그것 때문에 어렵고요. 근데 매년 원래 한 해가 어려우면 한 해는 쉽거든요. 그래서 두 불다운 가지도 물, 있는 것 같고 아예 정책적으로 좀 정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세관관이 그 메가 스터디 교육을 세게 보는 이유가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번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원들 사이에 약간 그러니까 트렌드 변화인데 온라인 강의 트렌드가 확실히 좀 변한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과목별 인강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과목에 제 기억으로는 뭐 수학 같은 거 들으면 한 10년만 원 했던 것 같은데 과거 단과 수업이랑 비슷하거든요. 오프라인. 그걸 이제 인강으로 옮겨 놓으니까 애들이 편리하니까 집에서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교육업체들 하위권 교육업체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스타 강사를 영입할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이제 하위권 교육업체들에서 먼저 만들어낸 게 이제 종합반 같은 개념의 패스 상품들이고요. 이투스였나요? 처음 시작한 게? 예. 맞죠? 그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질보다 양이다. 그래서 근데 상위권 업체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애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2016년에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교육도 패스 상품 메가패스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이제 내놨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위권 업체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퀄리티도 좋은데다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이렇게 하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영수를 내가 단과를 듣고 있던 메가스터디 학생이다 하면 10몇만 원 하거든요. 뭐 한 40만 원 줬을 거예요. 가까이. 교재도 규제하고. 근데 이거를 전 과목을 다 들 수 있게 하면서 48만 원 하면 애들이 직관적으로 딱 싸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애들이 내는 돈은 더 비싸진 거예요. ASP가 올라간 거잖아요. 30만 원 후반대 40만 원 내다가 48만 원 하니까 교재도 더 많이 사야 되고. 한 달에 4만 원 일단은. 교재 그렇죠. 발행장 사태. 그렇죠. 교재는 훨씬 비싸죠. 그리고 교재가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인강 들으면은 뭐 한두 권 정도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 과목 들으면은 맥스로 사봤자면 5-6권일 거예요. 근데 이게 메가 패스 상품이 내가 내신까지 다 커버하는 거라서 많이 구매하는 학생들은 30권. 내신 대비도 줘요? 네, 다 있습니다. 그럼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강좌들이 다르지 많아요. 않아요? 아니, 기본적인 이제 과목들은 다 공통적인 기본적인 과목들이 공통 있으니까. 과목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30권이 많이 구매하는 친구들은 30권, 적게 구매도 20권 하니까 과거보다 사실 인강 자체 ASP도 사실상 올라간 거고 사실 교재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ASP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사실 P 쪽에서 상당히 좀 이득을 보고 있고 Q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게 단과 수업일 때는 만약에 내가 듣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옮겨가셨다 그러면은 기존에 듣던 거 끊고 갑니다. 그래서 서로 Q를 놓고 이제 많이 경쟁을 하는데 패스로 다 묶어놓고 보니까 가격이 사실 싸다고 느끼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 뭐 A 회사 거 듣다가 B 회사 거도 그냥 또 듣습니다.
상위권 업체들이 큐가 같이 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좀 이렇게 이제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이제 아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져도 돈은 더 많이 쓰는데 이제 온라인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Q도 올라가고 ASP도 올라가니까 결론적으로는 관련 업체들 실적이 사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이 네. 저도 옛날에 이제 들었던 거랑 네. 비교했을 때 변화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학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 학원도 많고 독립 학원도 많고 그래서 네. 스타 한 명 있으면 그 학원 막 떠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과 매출이 서비스 매출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과목으로 그죠? 뭐 그렇죠. 단과만 뭐 아직도 이렇게 딱 듣는 그 그죠. 학생들도 있지만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매출을 이게 하나의 플랫폼 인프라를 이제 사는 구조가 되니까 그쵸. 소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 업체들이 새로 들어오기 어렵고 쉽지 않죠. 상위권 업체들 위주로 이제 네, 파이가 맞습니다.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다. 돼버린 거죠.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작은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꾸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온라인 이런 것들이 사실 매스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안에 프리미엄급으로 아예 따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매스의 최상위권이 되던가 아예 그렇게 컨설팅을 좀 해주던가. 네 그죠?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학습지 쪽에서 뭐 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다 유추가 됩니다. 이유가 더 많이 관심도가 높으니까. 저 어렸을 때 공문 수학이라는 거제 했거든요. 지금 이제 없어진 건데 그게 아마 잘 알죠. 네 그 공문 수학이 눈높이. 했었는데 네 눈높이로 저보다 바뀌었는데 더 옛날 사람이신 것 같아요. 아 눈높이인데.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공문은 일본 회사. 네. 근데 일본에서요? 구몬 아니야? 아 구몬인가? 예. 근데 구몬이 그게 일본이죠. 그게 구몬이구나. 제 기억은 제가 그거 진짜 제대로 푼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몇 시에 오시면은 그럼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5분 전에 일자로 그냥 딱 찍거든요. 이거 우리 어머니 안 들으시니까 그럼- 저 피아노 밑에서 선생님한테 맨날 넣었었거든요. 혼나는 게 좀 선생님 싫으니까. 잊어버렸어. 근데 아마 다 애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사실 없는 거죠. 근데 딱히 그냥 놀리기도 그렇고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학습지들을 많이 시키셨는데 한 두세 개 시켜도 그래도 한 10만 원 가까이 하실 거예요. 한 세 개 정도 시키면은. 근데 과거 이제 애들 2명한테 한 세 개 시키면 그래도 한 2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한 명 나니까 한 명한테 20만 원짜리 시키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예 프리미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CMS 같은 것도 그 정도 가격이면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스 쪽보다는 프리미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쪽은 예,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이렇게 다 얘기한 거야 이거를? 볼게요. PPT 안 얘기 안 하고? 네, 그 PPT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다 네, 내용을 네, 얘기한 네. 겁니다. 중간중간에 네. 알겠어요. 네. 그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애써 작성했는데 그럼 한번 쭉 그럼 내가 물어봐요 악착같이. 네. 데이터를 보시고 왜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게 우리가 말로 풀어주는 것도 좋고 이건 청취자분들이고 네. 또 유튜브에서 PPT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여기 7페이지부터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6페이지까지 설명해 주시고. 네.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종목 얘기하는 거니까. 네, 종목들 그래, 종목 얘기합시다. 네, 종목들 스터디 케이스 이거 그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디지털 대성을 좋게 봤었고 이제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이제 쭉 브리프로 나가고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랐어요. 근데 논리는 사실 명확했어요.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인강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회사에 어떤 국한된 게 아니라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 디지털 대성도 그렇고 둘 다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프가 저희 월보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메가스터디 교육 고등 부분이라든가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뭐 향후에도 꺾일 것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과거 P가 감소한 걸 다 감안하고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네. 이런 변화를 어쩐 우리처럼 다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놓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안 오기다가 왜 굳이 지금 움직이냐는 거지. 거래들도 실리면서. 네. 알 수 없다. 저도 알 수 없다인데 네. 왜 그런 것 같아. 요즘 와서 네. 그 송셰프 네. 말대로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좋아하다가 교육에 관심 있는 건 갑자기 아닐 것 교육에다 같고. 네. 꽂힌 건 아니죠. 왜 그런 거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였었는데 첫 번째가 인강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거는 이제 P가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수능이에요.
사실 주가 움직인 거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번에 움직였습니다. 어려워서. 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수시를 붙었어요. 저번에도 수시- 얘기했었던 네. 부분. 네, 수시를 붙었는데 최저 등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재수학원에 몰리는 거예요. 등급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재수학원 자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디스카운 이게 같은데. 저건 것 같아요. 제가 딱 말씀하신 거 듣고 깨달았는데 저도 학부형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내년에 물수능이 될 가능성 반, 네. 불수능이 될 가능성 반. 그럼 5대5로 생각을 하잖아요. 뇌구조가. 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 불수능이 됐을 때 자신이 인생이 망할 확률이 100%가 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나에게는 50%가 있다. 내가 걸리면 100%인 거잖아요.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죠, 불안하죠. 그 재수생이 몰리는 데는 일단은 이건 뉴스플로에 나오겠지만 팩트예요. 논리가 아니라 팩트로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그럴 만한 요인을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그 교과 과정이 마무리될 때 이게 바뀌기 직전에 재수생이 좀 몰립니다. 이유가 그 이상 지나가면 다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우니까 다 통합되고 그러잖아. 좀 있으면. 네,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이 교과 과정 이제 마무리예요. 바뀌거든요. 2020학년. 2021학년도부터 올해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2020 입에 마지막 수능이에요. 아. 뭐 재수나 삼수를 고민했던 사람들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죠. 그러면 두 다시 개가 공부해야 겹쳤네요. 되니까. 불수능 될 네. 가능성이 절반이 있는데 심지어 마지막 교과 과정. 네, 이거는 거의 약간 대목. 네. 사교육 업체한테는 대목이라 그래요. 네. 그들은. 그리고 아. 재밌는 게 학력 인구가 줄어들면 사교육비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거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까요? 전체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 계속 공부해요. 전체는 줄어들지만 공부는 계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본 학생이 53만 명이에요. 고3은 57.7만 명이에요. 왜 수능 본 사람이 더 적냐면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뭐 실업계 중에서 안 보신 분들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데 수능 미반영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응시 인원은 53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요 11개 대학 뭐 중외경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3.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53만 명 중에서 3.7만 명. 사실 57만 명 중에선 아니죠. 왜냐하면 수시로 이미 붙은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 5% 정도 안에 들어야 가겠죠. 근데 이 11개 대학이 2020학년도 이제 내년 수능 보는 학생들에 한해서 1.7% 정원을 늘립니다. 내년에? 네. 그래?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P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Q는 내년에 가파르게 줄어들어요. 뭐냐면 고3이 현재 57.7만 명이에요. 이제 20학년도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가는 고3은 51만 명이에요. 갑자기 우리 애가 고3인데 올해 말고 내년 네. 2021년이 되면 애가 주는 거야? 고3은 이제 마지막 기회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학점으로 지금 승부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수능으로 보는 재수생들이 애가 올인할 열심히 안 거니까. 하는 거 같아. 복잡해지고 이게 지금 재수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승부 봐야 됩니다. 큰일 났네. 네. 알았어. 진행해,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재학생들은 수시로 좀 많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할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정말 빡 터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몰려서. 그래서 팩트예요. 이거네요. 늘어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저도 느끼는 게 요 비즈니스 디지털에서 메가 스터디는 재수생 비즈니스가 뒤에 커요. 네, 사실 네. 그게 실질 돈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게 거의 그러면 팩트로 다른 말로 느껴지니까. 하면 올해까지 그로스가 좋고 네. 내년에 그로스가 꺾이겠네요. 사실 그럴 수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주가가 피크 치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트렌드는 계속 피가 올라가고 가능해. 있었던 건 맞는 거거든요. 그 인강 시장에 대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변화. 올해 한번 모멘텀으로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 저도 이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교육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도 이게 네. 교육주들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이제 정시 비중을 뭐 지금 20% 초반대인데 네. 앞으로 30%로 늘려라 네. 이런 좀 공고를 한 것 같고 또 네. 지금 EBS 연계율이 한 70% 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것도 앞으로 낮추는 쪽으로 그때 제가 뉴스를 본 것 그리고 같은데 그게 처음에 그 아마 송쇼 형 아시겠지만 잘 알죠, EBS 그 연계율. EBS 연계율 얘기하면서 과거에 메가스터디 되게 한번 어려웠었잖아요. 그때가 예. 거의 M사가 거의 타겟 그렇죠, 가까웠던 그렇죠. 시절이죠. 근데 이게 연계율 지금도 사실 70%대인데 그때도 10%대고 지금도 10%대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도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예. 연계율은 연계율인데 똑같이 내는 게 연계율이 아니고 비슷한 지문에다 문제 이제 딱 근데 이렇게 그거를 다르게 EBS 하고 비중을 줄이면 이게 네. 또 교육주한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쵸. 있다는 거죠. 그쵸. 다른 쪽에도 공부할 수 우리가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더도 말고 수능의 경제 한번 풀어보세요. 경제? 만점 받아야 1등급 나오는데 예. 내가 한번 누가 왠지 우리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우리 나중에 한번 풀어볼까? 풀어봐. 유튜브로? 오, 진짜 어렵다. 경제 한번. 아니, 참고적으로 그날 같이 푼 명이 3명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누가 뭐다 우리 다 펀드 매니저입니까? 아니 뭐 말하지 맙시다. 이코노미스트. 아니 뭐 매크로 쪽이에요. 경제 전문하시는 분들. 친구가 아마 이제 아주 스펙트 좋은 친구인데 하여튼 나도 형님 그래서 하여튼 시험 봤는데 걔도 되게 못 봤어 애가. 그래서 막 자살해서 문제를 이따를 내면 되느냐고 하면서 이제 뭘 그놈 열성 교육 열성 앞에서 가져와서 보는데 경제가 어렵다기보다 거의 만점 받아야 1등급이 나와. 만점. 맞는데 우리가 10문제 풀어봤는데 보통 4개 정도 받았더라고요. 걔 가져와서 풀었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게 길어. 그러니까 문제가 길고 지문이 되게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우리 때 교육으로 하면 좋은 문제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뭔가 사고력이 필요하고 우리 때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 제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 애기들도 굉장히 우리 때보다 퀄리티 높은 어떤 그런 검증을 받고 있는 거다. 갑자기 이 얘기 우리 누가 빨리 진행하지 않겠다 지금. 일단은 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강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수능이 어려웠다. 수능이 어렵다가 모멘텀이 된 거고요. 대성만의 약간 특이한 변화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확실히 저으려는 것 같습니다. 보통 패스가 48만 원, 49만 원인데 19만 원에 묶었어요. 수수료 할인 경쟁이야 네. 이게.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은 48만 원에서 19만 원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0만 원에 원래 안 했겠죠. 당연히 이벤트를 과거에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인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뭐 30만 원 언저리 그 이하였던 거예요. 왜냐면 계속 이벤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ASP가 2017년도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2017년도를 보니까 온라인 수강생 한 명당 교재랑 강의랑 포함해서 34만 원 정도였고요. 오히려 2018년에는 한 20만 원대로 떨어져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패스가 48만 원인데 왜 학생들의 ASP가 교재 포함해서 뭐 20만 원 후반대지?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상하죠. 뭐냐면 사실 패스 상품으로 다 볼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문학 강좌 그런 거 있어요. 28,000원짜리 강의에 14,000원짜리 강의 교재. 하나씩.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가장 좋은 이유가 그런 단가 강좌들 패스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회사의 ASP가 그게 파격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재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투스 감사 보고서 보니까 거의 비상장이기 때문에 다 좀 이렇게 투명하게 좀 뭔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딱 나눠져 있어요. 교재,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학원,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구분해 놓더라고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있어? 네, 안 돼 있죠. 왜? 교재만의 오피 마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그거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죠. 메가스터디에서도 절대 안 알려주죠. 근데 확실한 건 교재가 훨씬 높아요. 한 7%포인트 정도 오피 마진, GP 마진 높았습니다. 어떤 것보다 높습니다. 온라인이 한 31% 정도 GP 마진이었었고요. 판관비 반영하기 전이니까. 그 교재 쪽이 한 38%, 9% GP 마진이었어요. 교재가 나올 훨씬 수도 높아요. 있지. 교재가 뭐 해봤자 찍어내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더 높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 사실 온라인 강의에서 줄어든 것보다 교재로 인해서 버는 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면 보통 이제 네. 인강하면은 네. 이제 강사님들 뭐 50%씩 뭐 네. 10만 되는 근데 네. 떼주잖아요. 근데 교재는 이제 뭐 그거보다 더 적게 떼주겠죠, 그죠? 네. 내 생각에는 이것도 덜 떼줄 것 같아. 이게 할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 좀 그래서 온라인 쪽 인강에 적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P 떨어지는 것보다 Q 올라가는 게 훨씬 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재밌는 게 탐방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메가스터디 교육도 그렇고 디지털 대응도 그렇고 Q가 급증했어요. 과거 대비.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가가 오르는 요인 같아요. 저는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시점에 이제 수년 됐죠.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투스에서 이 서비스 런칭한 사람이 정말 천재적이었던 비즈니스를 바꿔버린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대형 회사잖아요. 대성 메가 위주로 이 큐를 빨아들이는 게 진행이 계속 되어 온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됐었어요. 야, 저는 이걸 듣다 보니까 저는이라고 듣다 보니까
일단 할인해 주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이거 다 신청해서 들을 것 같거든. 일단 나도 해봐야지. 가격이 비싼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나 듣다 야 하늘교육이라고 있잖아. 종로학원. 그거는 비상장인가요? 그런 거 없나? 이런 거 강좌가 플랫폼이 아예 없나? 종로학원이 상장이 안 돼 있죠. 아니 비상장인 거 아니 상장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래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종로학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신촌으로 옮겼더라고. 서대문에 있어.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그러니까 옛날에 대성학원, 종로학원 이랬는데 이건 네. 잊혀지. 그래서 그게 역시. 딱 그 포인트예요. 이게 윤쌤 말씀의 포인트가 옛날에는 뭐냐면 스타 강사님들이 이제 거기서 유명해지거나 메가 이런서 유명해지고 나면 독립적으로 회사를 나와서 막 차리고 그랬어요. 그 이름빨로 차렸는데 이제 그 뒤로 뭐 사실 대부분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심지어 종로학원 같은 곳들도 지금 온라인에서는 지금 유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온라인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없다. 이거를 하고 있는 교육업체도 사실 지금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은 상황이 된 거죠. 컨솔리데이션이 된 거죠. 듣다 보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소위 인텐저블 코드, 무형제 경제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례. 사실 이건 수학 뭐 생산해 놓으면 그건 끝없이 사용해도 닳지도 않고 그렇죠. 분리 가능하지도 않고 분리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네. 그리고 또 얘기 드릴 거는 네, 이어서 메가스터디 교육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고요. 차이점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이제 기숙학원 쪽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랑 2018년도에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로스에 많은 상당 부분은 이제 기여를 했던 거는 사실 그 메가패스라고 불리는 그런 온라인 상품이었고요. 근데 2018년도랑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로스 분은 뭐 물론 온라인 쪽도 기여를 많이 하겠지만 이번에는 오프라인 쪽이 기여를 더 많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저 기숙학원이 익숙지가 않아갖고 제가 그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딱히 안 나와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 막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애들끼리 이제 막 서로 물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평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네, 네. 이제 먹고 자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막 이것저것 뭐 선택할 수도 있고 항목들이 많은데 그냥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1년이면은 뭐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뭐 10개월 10개월 하면은. 네,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이 기존에 있던 학원도 좀 증설을 해놨고 신규로 오픈한 기숙학원도 있고 해서 대략 그렇게 ASP를 해서 곱해 보니까 뭐 150억에서 200억 정도 사이가 또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신문 기사에서도 물론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기숙학원 이미 다 꽉꽉 찼다고 하니까 뭐 수능 어려워서 올해가 진짜 상당히 매출이 좋으네. 네, 그래서 오프라인 쪽도 사실 이제 많이 붙을 수 있고 메가패스는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은 디지털 내성 같은 경우에는 YOY 그로스가 상당히 좀 세게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것보다는 사실 그로스는 당연히 적긴 하지만 대신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조금 더 있는. 근데 성장주라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두 업체를 비교해 보면 피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다른 형태의 성장성이 나온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의 성장성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는 디지털 대성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함정도 있는데 디지털 대성이 갑자기 2019년에 성장을 하느냐? 아닙니다. 2016년도에 30% 오피그로스 나왔고요. 2017년도에도 20% 후반대 나왔고요. 그리고 2018년도 30% 오피그로스가 나오는데 이게 주가가 한 번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하고 다녔을 때 전 이런 반응 제일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랬을 때 이거 시총 1,000억 안 되잖아 하고 덮어버릴 때 그리고 거래대금 1점 몇 억 2억인데 거래돼? 하고 덮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던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오늘도 요거 말고 하나 있으시잖아요. 이따가. 그랬을 때 좀 그게 정확히 시그널이 시총이 1,000억이 넘어가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디지털 대성도 1,000억이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시총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1,300억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됐나 시총도? 급등해서. 네, 급등해서. 그럼 뭐 퍼는 1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사실 디지털 대성을 약간 두 기업을 피어로 놓고서 비교해 보면서 서로 장단 좀 따져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좀 장기에 반응해서도 올해 그로스가 있는 해라면 이게 확실히 지금은 이제 뭐 교육 정책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랐던 확실한 이유는 이제 보면은 이 종목을 세게 파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지난 2달 동안 했을 거냐면요. 일단 재수학원 등록은 실시간 확인이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그쵸. 그 차는 것들이 어느 점포마다 걸어서 몇 자리 남았어요.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쵸. 그걸 다 확인하고 4분기에 올 인강 패스 등록률 네. 이 두 가지를 체크한 다음에 아마 지르셨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걸 체크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죠? 등록률이 인간 등록률이 등록률이 엄청나게 나온 거죠. 엄청났어요. 또 하나는 네. 우리 애가 반수해본 경험으로 말을 해보면 애들이 1학기를 다녀야 돼요. 옛날처럼 휴학을 못 내기 때문에 1학기를 다니면서 이제 대강 학점 펑크 내고 다니다가 학원을 여름 때부터 다녀요. 네. 원래는 그때 한번 학원 수요가 한번 또 있어. 중간에 또 한번 쫙 나오고 아픔으로써 이게 내가 그래서 이 두 회사 다 어, 2분기, 3분기가 성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3분기 때 실적이 가장 그때 한번 모멘텀이 한번 또 생기겠네. 이 논리대로 하면 그렇네요. 아프다. 뜬금없이 CMS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원래 좋아하던 종목이지만.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에 실적들 그로스들 나온 거 쭉 보니까 당연히 이제 최근에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이제 매스 대상이 아니라 약간 프리미엄 쪽 애들이 실적이 좀 괜찮아서 차선호조 정도로 이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화 포인트는 크게 없고 아까 사실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투자 포인트가 사실 나왔거든요. 아까 그 경제 지문 되게 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수능 뭐 언어영역도 어렵다고 하고 수학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문들이 전반적으로 다 깁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이만큼씩이에요. 지문이. 그러니까 수학도? 네. 이번에 그 뭐 되게 뭐 그 킬러 뭐 되게 문제라고 해서 뭐 그 시중에 막 기사에 돌았던 문제 있잖아요. 수학 문제. 네. 근데 지문이 이만하거든요. 아기만해요. 네. 어, 근데 다 그리고 한글이에요. 네. 문제가 그러니까 길어서 어려워요. 저희가 안 접해본 사람들은 읽다가 뭔 얘기지 하다 보면 우리 문제를 이해 딸님한테 못하는 우리 거죠. 딸님한테 유리하게 저기 우리 딸님 숫자는 약한데 글에 강하더라고요. 이게 수학 문제인데 문학적 수학. 수학 문제인데 한글이 이만큼이거든요. 아 그래요? 수학도? 네. 수학이? 요즘에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센터장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네. 다 아까 사고력 이런 거 사고력 말씀 다 하셨잖아요. 아까 경제 말씀하실 때. 글을 잘 읽어야겠네. 저기가 추구하는 교육도 사실 다 저기 그 교재 보면은 CMS 교재 보면은 신기하게 숫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식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요? 한글이에요. 이거 우리 학원 가서 좋아할 것 같은데 CMS를 맡겠다. 네. 국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교육 논리력 이런 거기 근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국어를 네. 잘해야 우리가 항상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글 써온 거 보면은 우리 애널리스트들 할 때 아 글은 제가 제일 많이 혼나는데 처음에 나한테 개발자 넌 주어도 없냐 씨. 약간 요리 이태원 감성으로 글을 써서 아니, 근데 완전히 좋아졌어요. 얘가 이제 셰프 쪽 나갔다 오더니 처음에 자료 써왔을 때 갑자기 네. 이게 글일까? 그건 맞는 말. 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이번에 고생을 했지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시험 근데 그 말했더니 우리 애가 막 화를 냈지 저한테. 야, 또 바람직한 무슨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또 다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이구나. 아니, 문제 풀 시간이 없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길게 주던지. 네, 저 회사가 근데 다 아시겠지만 사고력 수학으로 사실 그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라서 저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사고력 수학의 저 클래스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애들이 이제 듣는 건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학습시 시키는 것보다 이제 저런 걸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네, 딱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에 우리 모닝 미팅 시간에 사실 질문이 들어왔던 건데 최성원 영훈한테 결국 한국이 이런 교육 업체들이 국내에서 그냥 성장이 정체된다면 저는 그 해외로 좀 나가서 이 회사 네. 그것도 그렇고 청남 그 네, 해외 청남도. 진출한 업체들 있잖아요. 네. 해외가 근데 쉽진 않아요. 그래요? 교육이라는 게 그나마 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왜냐면 영어는 심플하게 같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원어민이 아닌데 CMS도 사실 여기 그 중국 쪽에도 그렇고 이제 뭐 베트남에도 그렇고 나가는 거 뭐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잘 되고 있는데 들어보면은 근데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수학으로 진출한다고 해서 되게 쉬울 거다 생각했어요. 수학은 이거 만국 공통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교재를 보면은 다 한글이라서 이거를 그쪽 정서에 맞게 그렇네요. 번역해서 나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게 되게 좀 공문 수학만 외국 진출이 그렇죠. 다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뭐 해외 쪽도 잘 지금 진행되는 걸로 좀 파악했어요. 영어 얘기하신 김에 정상JLS도 준비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영어가 딱 그래요. 영어가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해서 돈 버는 거는 교재 판매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재 갖다가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고정비 효과가 큰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정상 같은 경우는 매년 10% 이상의 영업이익 그로스가 사실 나와요. 재밌게도.
근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슬로우한 것처럼 보이고 2019년에도 오픽으로서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정상은 배당 수익률 6.2% 정도 나오고요. CMSA주는 5.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정도로 접근했을 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성장을 하는데 배당을 잘 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교육 쪽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상에서 유일하게 세게 성장한 게 교재 쪽인데 네. 그 교재 쪽이 해외 매출인 그쵸. 거죠? 네, 해외예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네, 해외에서 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로는 갤루에이션 테이블 나중에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요. 극명하네. 메가스터디 교육, ROE 같은 거 보는 거, 디지털 대성 이런 게 좋은 회사지 뭐. 네,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봐야 되는 시기 같고 주가가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고 팔고 할 시기가 왔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약간 주춤에 좀 빠지면 또 보고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 네, 원래 저는 한번- 좀 그렇게 보고 사실 지금은 주가 차트 보시면 절대 못 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스터디를 먼저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얼마나 이번 반수생들이 학원 들어올 때 얼마나 또 만땅 따는가 뭐 그 데이터를 보면서 치겠어요. 아침 세미나 지금 나갔을 시간 됐어요. 지금 아침 네. 세미나 잡혀 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28일 28회입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구정 연휴 이후에 올라갈지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직 구정이 아니지. 옛날 말이지. 새해. 새해. 뭐 저는 구정 전에 새해 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켜봅시다. 다들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앞에서 한숨 쉬시. 주할모 PD가 꼭 안 올려도 돼요. 바쁘게.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아무튼 오늘 28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